자, 시트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수학 삼각 1. 수학 삼각 1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교재 82페이지. 워밍업이 좀 되셨나요? 자, 82페이지. 표 3.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 합계를 셀에 계산하시오. SUMIF와 MOD 함수 사용. SUMIF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 한 개의 조건 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SUMIF. MODE는 빈도수 최대값. (10) 20, 40, 40에서 가장 많이 출몰하는 표시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는 뭐? 40. 그때 사용하는 이걸 찾는 함수가 뭐? MODE. 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복습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구입 시장이 가장 높은 빈도,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MODE 빈셀에 구입 수량 범위, 숫자 데이터의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구입 수량의 가장 높은 빈도 조건이죠. 그 다음에 구입 수량의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SUMIF라는 함수. 자, 이꼴 SUMIF.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구입 수량 범위 내에서 조건 값. 여기 4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은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니까 4라고 암산에 쓰면 되겠죠.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시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MOD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구입 수량이 100만 개쯤 되면 우리는 이게 살인지 뭐 온지 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MODE 가로 열고 구입 수량 범위. 그래서 가로 닫고. 그래서 이거 SUMIF 함수 가로 닫고 엔터 딱 치는 순간 이 값이 뭘로 바뀝니까? 4로 바뀌겠죠. 여기 이 부분이. 이게 4로 바뀌겠죠. 계산 순서를 따라가 보시면. 합계 구할 범위.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구입 총액 가로 닫고 엔터. 남아있는 함수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시트 이동할게요. 파일 바꾸겠습니다. 기존에 열려있는 파일. 작업 표시줄에서
커마 리그업 엑셀 기능 파일을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어디 가서 이거 기억나세요? 엑셀에 열려있는 파일,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열려있는 파일을 확인하시려면 보기에 창그룹에 창전한 해서 커마 리그업 엑셀 기능 파일 바꾸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교재 75페이지 펼쳐놓으시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데이터 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요만큼의 일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겠다가 아니라 이 전체의 자료를 가지고 다루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의 또 다른 표현은 엑셀에서 목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목록. 자, 그러면 일단 형태적으로 빈행, 완벽하게 빈행, 그 다음에 빈열, 완벽하게 빈열 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를 우리는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목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이제 형태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 논리적으로 각각의 셀에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성별이라고 하는 내용에 남녀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구색을 이런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표 형태로 생겼다 해서 모든 게 다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그 다음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냥 화면만 보세요. 여기서 이 화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병합된 셀이 있거든요. 이런 셀들은 빼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 이게 이제 덩어리 개념이니까 덩어리에서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 이 부분 여기를 필드명이라고 그러고요. 필드명.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 셀 범위 필드명 아래쪽으로. 이걸 우리는 일명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드. 아니면 경우에 따라 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세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필드명 아래에 가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은 행,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뭐 경우에 따라서 행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의 단위는 셀 단위가 아니고요. 필드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 좀 이따 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기능을 가진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그럼 조건이 예를 들어서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성별이 남인 레코드, 성별이 남인 레코드 됐어요? 을 대상으로 특정 필드에, 그러니까 이제 조건도 성별 필드의 조건 그렇죠. 그럼 계산도 구입 총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특정 필드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산하겠다. 이것도 작업이 필드 단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요약 정보라는 건
뭐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점점점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요약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형식은 어떤 함수가 되든 다 동일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명은 교재 75페이지에 그 그림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dsum, daverage, dcount, dcount, dmax, dmin, dstandard variation, dvariation 앞에 d자만 빼면 다 배웠던 함수들입니다. 에? 앞에 d만 붙었습니다. d가 데이터베이스 약자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형식은 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즉 형태적으로 셀 범위, 그 다음에 계산할 필드명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드명은 계산할 필드명은 셀 주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조건은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봅니다. 조건은 직접 작성하셔야 되는데 작성하는 방법은 필드명 아래에 조건 기준값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건을 설정했던 게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이죠. 그러면 성별이라는 필드명 아래에 남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조건 범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조건 범위가 와야 된다는 건 미리 작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함수명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dsum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특정 필드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daverage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dcount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의 개수를 표시하겠다. dcount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필드의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네? 문자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데이터. 그 다음에 max는 dmax 데이터베이스에서 최대값을 표시하겠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소값을 표시하겠다. dmin. 그 다음 var 분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산을 계산하겠다. 데이터베이스에서 dsdv 표준 편차를 계산하겠다는 함수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상단 오른쪽에 성별이 남 이게 조건이네요. 그의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럼 지금 주어진 이런 함수들 중에 무슨 함수? 데이터베이스에서 합을 계산하겠다. dsum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시기 전에 뭐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절차입니다. 그러면 셀을 이용해서 성별 필드명 아래에 남이라는 조건값 이렇게 적습니다. 이건 형식이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수식의 함수 삽입. 함수 마법사, 함수 선택, dsum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dsum 확인. 자, 데이터 첫 번째 인수가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데이터베이스죠. 여기 데이터 덩어리 셀 형태적으로 셀 범위 두 번째 필드 계산할 필드명 이건 셀 주소 기본적으로 구입 총액의 필드명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이건 지난 시간에 하셨던 방금 한 썸이프라는 함수 있었죠. 그거 좀 다르게 썸이프는 그 값, 조건 값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 셀 범위 그래서 방금 작성하셨던 조건 범위 이렇게. 그리고 확인. 자, 오른쪽에 찾기 참조 함수로 가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 자, row라는 함수가 있는데 행번호를 표시해 줍니다. equal row 가로 열고 닫고
and. 자, 두 가지 방식인데 가로 열고 닫고 인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당 셀의 행분호. 자, 행머리글에 보면 4라고 나와 있죠? 4. 네? 4. 행분호.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row, 행번호를 표시하겠는데 가로 열고 이번엔 특정 셀 주소 클릭, 참조.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특정 셀의 행번호 A5셀을 선택해서 5행이 되겠죠. 그러면 행번호 5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 행번호가 있으니까 열번호도 있겠죠. 이걸 칼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수 없이 작성하는 이런 방법. 엔터 치시면 해당 셀의 열번호 A 열머리글에 보시면 B열이죠. B열은 순서상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열번호 2. 또 다른 방법은 칼럼 가로 열고 특정 셀 주소 클릭. 그럼 특정 셀 주소의 열번호 A열이니까 A열은 첫 번째 있죠. 가로 닫고 1.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인수 공부하실 때 그 함수의 인수 공부하실 때 단어 옆에 S가 붙은 형태들이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건 내가 개수 개념이라고 했던 것처럼 함수명도 이렇게 로우스, 칼럼스, S가 붙은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개수 개념입니다. 로우스, 행개수, 칼럼스, 열개수. 자, 이꼴 로우스 가로 열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데이터의 범위, 어레이. 또 이거 아마 라지나 스몰 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칼럼스 S가 붙었죠. 열 개수 이꼴 칼럼스 특정 셀 범위, 이 범위 안에 열 개수. 자, 잠깐만요. 또 헷갈렸었는데 행과 열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이 방향이 있죠. 지금은 가로 방향이죠. 요게 행입니다. 1행, 2행. 열은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방향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열, 2열, 3열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 안에 행의 개수는 두 개가 있다. 오늘은 요 함수까지 할 겁니다. 추즈. 자, 빈 셀 선택하시고 그냥 저 따라오세요. 설명은 마법사에 가서 하겠습니다.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마법사 창에서 추즈라는 함수 찾으시고 추즈 하기. 자,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자, 일단 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금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오세요. 두 번째 value1이라는 두 번째 인수 입력란으로 옮겨갑니다. 눈금이 1개가 나오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자 1이라고 입력하세요. 수식이니까 이중값 입력해야 되고요. 눈금이 2개가 나왔습니다. 문자 2가 함수의 결과값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인수로 또 넘겨갑니다. 자, 적으세요. 자, 그 다음 문금이 3개가 나왔습니다. 주사를 던졌는데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사항. 자, value 4 인수로 갑니다. 함수, 죄송합니다. 주사를 던져서 눈금이 4개가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작성할 데가 없다고요. 제 화면 봅니다. 수직 이동 막대
오른쪽에 수직 이동 막대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면 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시죠? value 5, value 5, 함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금이 5개가 나타납니다.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5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금이 6개가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고 다시 수직이동 막대를 통해서 첫 번째 인수 입력란으로 갑니다. 자, 이동하셨나요? 자, 엑셀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눈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사위에 눈금이 1개가 나왔는지 2개가 나왔는지 점점점 6개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눈금이 1개가 나왔네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다가 이 입력란에다가 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뭐가 보이죠? 문자 1 보이세요? 예. 그거 확인하시라고. 자, 눈금이 2개가 나왔습니다. 주사위 눈금이.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인수란에 2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뭐? 2가 나오죠. 점점점. 눈금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6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함수의 결과값 6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추정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첫 번째 인수 입력란에 1, 2, 3, 4, 5, 6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죠. 그러면 1부터 일식 증가하는 번호 형태, 아마 4주 전에 제가 처음 만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1부터 일식 증가하는 1부터 일식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 번호 형태를 우리는 1년 번호라고 합니다. 1년 번호. 그러면 1에 해당되는 값, 2에 해당되는 값, 3에 해당되는 값, 4에 해당되는 값, 5에 해당되는 값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느끼셨어요? 그러면 1, 2, 3, 4, 5, 6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1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2를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3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 각각. 그래서 1년 번호가 나타나는 건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나타나야 되고 그 값들이 나타나는 건 경우의 수가 n분의 1이라는 겁니다.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1년 번호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값들을 표시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물론 쉬운 함수도 아닙니다. 근데 몇 번 해보시고 나면 좀 쉽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함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함수들이 좀 어렵거든요. 한 4개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요건 쉬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가서 워밍업, 오늘 다시 한 번 더 워밍업 시켜드릴 거고요. 제발 복습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함수는 제가 어떻게 실력을 당장 키워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능은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중에 다 해결됩니다. 그건 수업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시트 옮겨갈게요. 작업 표시줄에서 옮겨가시던 창전환이라는 보기에 창전환에서 이동하시던 계산 작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수학 삼각 2로 가겠습니다. 수학 삼각 2 시트명 수학 삼각 2 교재 84페이지고요. 표 1입니다. 표 1에서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다음 D1셀에 표시하시오. 평점은 소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 이렇게 표시와 같이 조건은 이 구에서 이 10 영역에 입력하시고 D에버리지 나온 다음 사용. 자, 그러면 D에버리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합니다.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써야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학과가 정보통신과라고 했죠. 그게 조건이네요. 그러면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겠다.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한 개의 조건에 맞는 평균을 계산해.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방금 배웠던 daverage라는 게 있죠. 조건을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주어지는 내용은 dAverage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dAverage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을 하려면 뭐가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 작성하라고 특정 셀 범위가 문제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범위가 이 구였죠. 여기에 필드명 학과라는 필드명 오타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에 조건 기준값 정보통신과 그 다음 D11셀에 커서 넣으시고 셀 선택하시고 이꼴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영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콤마 필드 계산할 필드명 평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평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콤마 조건 범위 이렇게 가로다.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그 아래쪽 셀에 빈 셀에 자 갑니다. 이꼴 방금 average if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average if 가로 열고 range 조건 값을 찾을 범위 학과 범위 콤마 이때 크리테리어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틀립니다. 이건 조건 값입니다. 값. 그래서 정보통신과라는 문자값 직접 입력할게요. 뭐 셀 주소를 참조하셔도 상관없고요. 정보통신과라는 이 셀 주소 참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범위 여기 평점 가로 닫고 그러면 둘 다 결과가 똑같죠? 그러면 어느 함수 써야 될 것이냐? 그럼 여러분은 편하실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쓰라고 딱 사랑하시라 그러면 어느 쪽을 많이 쓰시냐고요? 사실은 에브리지 이프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시나 봅니다. 실제 사용하라 그러면 에브리지 이프도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건 시험 문제이다 보니까 이제 디에브리지라는 뭐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느 쪽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편하게 어쨌든 어떤 편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둘 다 조건을 처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if가 붙은 함수가 있고 if, s 이렇게 붙은 함수가 있었거든요. average if, average if s 이렇게 있었죠. 그런 함수를 우리 크말에서는 크말이나 자격증에서 저 용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런 함수들을 우리가 조건부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함수들 이런 문제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자료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범위 이만큼. 물론 뭐 결과적으로 이 사용한 범위가 뭐 빠져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가 다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 에브리지는 요거하고 요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두 개의 영역만. 그게 차이점이죠. 자, 그다음 우리가 조건이라 그러면 학과, 이꼴, 정보통신과 이게 제가 늘상 표시하고 있는 조건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방금 작성하셨던 요 위치에 뭐가 빠진 거냐고요? 이 꼴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꼴은 생략입니다. 조건에서 이 꼴은 생략이다. 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연산자는 다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꼴만 생략해서 쓰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은 이 꼴 여기도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난 시간에 우리 낫이라는 것도 하셨거든요. 사실은 낫.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자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넘어갑시다. 데이터베이스
교재 67페이지. 잘 되시면 조금 먼저 앞서 가시는 건 상관인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자, 1번. 실심 표1에서 구분이 무용인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하여 E1, 2셀에 표시하시어 조건은 G9에서 G10 영역에 입력하시고 계산된 무용 예매량 합계 뒤에 매를 포함하여. 잠깐만요. 수학삼각이 잠깐만요. 이게 마무리가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수학삼각이 다시 갈게요. 잠깐만요. 아까 여기 반올림하라고 있었죠. 라운드 함수 처리하셔야겠네요. 라운드. 아무도 지적질 안 해주시죠. 자, 숫자 콤마 아까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2 가로 닫고 엔터. 틀리면 수정. 여기 수학삼각 2시트에 아까 방금 했던 데이터베이스 함수 마무리하시고 여기 있는 자료들은 지금 제가 여기 메모하는 이런 자료들은 다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면 바로 끝놓을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트로 다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교재 76페이지. 자, 방금 읽었던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자, 구분이 무용이라는 조건 예매량의 합계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dsum, dcount, daverage가 있네요. dsum 데이터베이스에서 합계를 계산하다 dcount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의 개수를 계산해 주겠다.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평균을 계산했다. 그러면 지금은 예매량 조건 한 개고 예매량 그러면 sumif나 dsum을 생각할 수 있고 주어진 함수가 dsum이니까 dsum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n% 연산자도 이용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조건 작성하라고 특정 셀 범위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조건부터 작성하셔야 되죠. 필드명 기준값. 자, 그러면 제 화면 봅니다. 방금 학과 정보통신과의 평점을 계산하실 때 타이핑 쳤잖아요. 타이핑 치면 무슨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오타를 표시할 수 있는 오타 실수가 있어요. 오타. 그래서 구분이라는 필드, 셀 A2셀 선택합니다. 필드명 선택. 복사 단축 외우고 계시죠? 컨트롤 C. 그 다음 G9셀 선택 붙여넣기 컨트롤 V. 서식은 상관없습니다. 구분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에 무용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선택, 복사 최대한 복사 붙이는 거 쓰세요. 그 다음에 셀 선택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그러면 이 114 선택하시고 합을 계산하겠다. equal dsum. 데이터베이스에서 합을 계산하겠다. dsum.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두 번째 계산할 필드명 예매량의 합계 셀 주소 필드명 콤마 조건 범위 방금 작성하셨던 구분 무용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여기에 몇 자 붙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데이터 연결 수정하라고 합니다. FA 더블 클릭 수식 입력키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 연결 매라는 문자 표시할 겁니다. 이중 다운표 문구 처리 엔터. 자, 아래쪽 3번 갑니다. 표 3. 표 3에서 사랑의 집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를 이 25셀에 계산하시오. 조건은 G24, G25 영역에 입력하시고 D카운트, D카운트의 Dsum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자, 문제 N% 연산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더라도 기본 연산자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있나요? 없죠? 근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기본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뭐 N% 연산자 기본 연산자. 자, 그러면 내용 파악부터 한번 하죠. 부서가 홍보부라는 게 조건이죠. 그리고 사랑의 집에 간 인원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카운트 조건 한 개죠. 카운트 if 생각할 수 있고 dcount도 생각할 수 있고 dcount a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dcount, dcount a, dsum이죠. 그러면 어느 함수 써야 될까요? dcount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오케이.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린다 했으니까 카운트가 의미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숫자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자, 그다음 부서명. 자, 그다음 부서명이 홍보부인 레코드. 제 화면 봅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군요. 자, 제 화면 봅니다. 부서가 홍보부인 레코드가 요거죠. 근데 홍보부라고 다 사랑의 집에 갔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야 될 건 요 동그라미의 개수를 헤아리면 되죠. 네? 2명밖에 안 갔네요. 전체 4명 있는데. 자, 그러면 동그라미라는 건 문자 데이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건 작성하셔야겠군요. 특정 셀 범위가 있죠. 최대한 복사 붙여넣겠습니다. 부서명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홍보부 최대한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서식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부서명이 꼭 있어야 되고 아래에 홍보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될 함수는 숫자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dcount a 데이터의 개수를 알려준다. 데이터베이스 계산할 필드명 사랑의 집의 개수에서 개수를 계산하겠다. 콤마 조건 부서명 아래에 홍보부 바로 닫고 엔터.
요 뒤에 명자가 표시되라고 했는데 문제 뭐 n% 연산자에서 명시를 안 해놨는데 명시를 해놓지 않더라도 이건 기본 연산자는 그냥 쓰는 겁니다. 연결 명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는 명확하게 n% 연산자 쓰라고 나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아래쪽으로 5번.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표 5에서 지역 안산인 동호 회원수를 D39셀에 계산하시오. Dsum, Dcount, Dmax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사용. 골라 써야 됩니다. 한 개 이상. 숫자 뒤에 명자를 표시 n% 연산자가 없더라도 기본 연산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내용 파악합시다. 어떤 함수 써야 되는지 내용 파악합시다. 자, Dsum 데이터베이스에서 합계를 계산하겠다. Dcount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하겠다. Dmax 데이터베이스에서 최대값을 표시해 주겠다. 라는 함수고. 자, 그 다음 문제 내용은 지역이 안산이라는 게 조건이고 동호 회원 수를 계산하겠다. 개수 개념이죠. 그러면 Dcount나 Dcount의 count if 조건이 한 개니까 이런 함수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중에 무슨 함수 써야 되죠? 이번에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뭐죠? Dsum, Dcount, Dmax 세 가지 중에 골라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Dcount는 함수 써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방금 문제를 읽어보셨는데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작성되어져 있었는데 조건 작성하는 범위가 문제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기존의 자료.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죠? 지역, 안산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존 우리가 작성을 한다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지역 안산. 그러면 이 자료가 화면에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작성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이용한다고요. 자, 그 다음 사용해야 되는 함수는 dcount라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범위 설정,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설정, 계산할 필드명, 회원명 선택하시면 되죠. 네? 안 됩니다. 성별 선택하시면 되죠. 안 됩니다. 지역 필드명 선택하시면 되죠.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익숙치 않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카운트라는 함수의 역할이 뭡니까?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파악해 주는 게 카운트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회원명의 숫자 데이터 몇 개? 성별의 숫자 데이터 몇 개? 지역에 몇 개?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가입 연도를 선택해야죠. 여기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되게 꼼꼼해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콤마.
조건 범위 지역 안산이라는 셀 기존 자료를 최대한 이용한다. 가로 닫고 엔터. 여기도 명자 붙이라고 했나요? M% 일산자 이중가업 명. 방금 작성하신 수식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F2 더블 클릭 수식 이미지를 이용한다. 자, 요거 하나 좀 알아두세요. D28셀 선택하시고 지우세요. 자, 가입 연도라는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가입 연도라는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몇 번째에 있는 필드죠? 몇 번째 있는 필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정수값 4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숫자값 4가 정수값 4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엑셀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필드의 위치값으로 해석합니다. 필드의 위치값, 계산할 필드의 위치값. 됐습니까? 머리 아프게 왜 또 이런 종류를 보여주냐고요. 알아야 되긴 한데 실기에서는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필기 시험에 여기 셀 주소 대신에 이렇게 숫자 값이 정수 값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필드의 위치 값이라고 해석합니다. 필드의 위치 값. 자, 표 사로 가겠습니다. 표사에서 제조회사 상공전자인 스마트폰의 판매가 최고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를 셀에 계산하시오. Dmax와 Dmin 함수. 차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최고 판매가에서 최저 판매가를 빼면 되겠네요. 차이니까. 그러면 자, 사용해야 될 함수는 조건 제조회사 상공전자 최고 판매가 최저 판매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함수는 Dmax와 D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조건 작성하라고 특정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을 한다면 제조회사 아래에 상공전자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작성할 범위가 없으니까 기존 자료를 이용합니다. 여기 보이세요? 자, 그러면 뭐 내용 다 끝났네요. 자, D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콤마 계산할 필드명 판매가 최고 콤마 조건 제조회사 상공전자 가로 닫고 마이너스 D 및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계산할 필드명 판매가 최저 콤마 조건 범위 제조회사 상공전자 가로 닫고 엔터.
자, 제 화면 봅니다.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앞에 봅니다. 이 식의 구조와 이 식의 구조가 동일해요. 에? 뭐만 틀리죠? 맥스 민만 틀리죠? 그러면 나중에 수식에 익숙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걸 복사해서 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잘 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이 사용하시면. 그래서 구조가 갖고 나는 느낌을 받으시고 그러면 Dmax 대신에 D민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다. 네,